여기 교토 츠스키군 이대초에 살던 세 소꿉친구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인 A, B양과 스에우미 세이가라는 소년.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고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끼리도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A양과 스에우미는 같은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사이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 무렵 A양과 스에우미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청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이런 이들의 관계에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A씨는 교토의 한 미용 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A씨는 디자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굉장히 재능이 있었고 외모도 무척 아름다웠기에 다른 학생의 모델 역할도 자처해서 맡아주는 등 충실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한편 스에우미는 졸업 후 나라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적성이 맞지 않았던 것인지 대학교를 중퇴한 후 귀향,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주유소에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사회인이 되었죠. 이들은 다소 다투기도 했지만 꾸준히 연애를 이어갔고 그러던 2016년 무렵 A씨가 스에우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에게도 인정받는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기에 A씨는 기쁜 얼굴로 쌍둥이 여동생인 B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의 탄생을 무척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22일 저녁 A씨가 실종됩니다. 당시 A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쌍둥이 여동생인 B씨였는데요. 그녀는 저녁 무렵 A가 스에우미랑 집 근처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봤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가 모습을 감춘 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A씨를 걱정한 가족들은 3일 후인 10월 2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수사 결과는 없었고 B씨는 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가출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A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취급했다 보니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자 B씨는 스에우미와 함께 언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고 실종으로부터 반년 정도 지난 2017년 4월 무렵 B씨는 우연히 스에우미의 SNS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스에우미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사진이 잔뜩 업로드되어 있었고 동생은 벌써 언니를 잊었구나 싶은 생각에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5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초기에 경찰은 이 실종을 단순 가출로 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으나 2022년 무렵이 되어서야 A씨의 교우 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용의자로 남자친구였던 스에우미를 지목,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실 수사 초기 단계에 그를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A씨와 스에우미가 서로의 가족이 인정한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라는 점을 감안 그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조사 과정에서 스에우미는 내가 시신을 유기했다 라며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진술했고 2022년 2월 15일 경찰은 스에우미가 진술한 나라현 와카쿠사야마에서 여성의 작은 뼈와 그녀의 휴대전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DNA를 비교 분석했고 이 요골이 실종된 A씨라는 사실이 밝혀져 스에우미는 살인죄로 재체포되었죠. 경찰이 그에게 살해 동기에 대해 묻자 그는 싸움이 계속돼서 괴로웠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에우미에 대해 밝혀진 정보와 더불어 그가 살해 이후 취한 행동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A씨의 실종 직후 스에우미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유소 일을 쉬면서까지 B씨와 함께 A씨를 수색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종 이후엔 직장 동료들에게 며칠 동안 못 잤어.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라며 여자친구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A씨가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 혹시 A씨를 본 적이 없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 친구와 함께 자신이 시신을 유기했던 와카쿠사야마에 수색을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인에게
A가 와카쿠사야마 근처에서 전원을 켰어. 스마트폰 위치 정보로 알 수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라는 말을 하며 시신을 유기한 근방으로 향했는데요. 스에우미는 지인에게 A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 라고 했기에 지인이 운전대를 잡고 와카쿠사야마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를 훑어보기만 했을 뿐 산속엔 들어가지 않았고 대충 10분 정도 도로를 달린 후 돌아갔다고 하네요. 추측컨대 이는 아마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누군가에게 들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에우미는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마치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단순 가출인 양 위장 공작을 했죠. 또한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이 그에게 마지막 목격에 대해 묻자 그는 A를 집까지 자동차로 태워다 줬을 뿐이에요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자격증을 따거나 파충류를 키우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한 태도를 취했죠. 한편 그의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스에우미는 진지하고 지각 같은 것도 없었죠. 존댓말도 꼬박꼬박 썼어요. 그런데 한 번은 스에우미가 여자친구 실종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아 말을 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걱정되지만 뭐 난 인기 있으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네요. 체포 후 기소된 스에우미는 뻔뻔하게도 시신을 유기한 건 맞다. 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변호 측은 재판에서 스에우미는 당시 A씨와 차 안에서 말싸움을 했다. 그리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차 밖으로 나왔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스에우미가 차에 타자 A씨가 충전기 케이블을 목에 감은 채 사망해 있었다. 이에 스에우미는 무서워져서 시신을 와카쿠사야마에 유기했을 뿐이다. 라며 시신 유기는 인정했으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충전기 케이블을 꺼내 핸들이나 안전벨트 고리 등에 건 후 스스로 목숨을 그것도 스에우미가 잠시 나갔다 온 짧은 시간 내에 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변호 측의 주장엔 다소 무리가 있죠. 결국 재판장은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재판 이후 스에우미는 사과는 물론 유족들을 향해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죠. 하지만 2024년 3월 25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앞으로 스에우미가 상고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증거가 명확한 이상 징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이후 여동생 B씨는 유족이 아닌 소꿉친구의 입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합니다. 여동생 입장에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으면 하는 더러운 감정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A씨의 어머니는 재판 이후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유골은 유족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비록 작은 뼈라고 해도 하루빨리 가족에게 돌아왔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살해당하기 전날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걸어서 집에 돌아왔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살해당한 시점에 이미 헤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긴 상태로 범인과 크게 싸우고 헤어진 뒤 다음날 스에우미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스에우미가 A씨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자 A씨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압박감을 느껴 그녀를 살해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범인이 사건 이후 자격증을 따고 파충류를 기른다거나 SNS에 친구들과 놀러가는 사진을 잔뜩 업로드했던 것이 제게 있어선 마치 고민거리가 해결됐을 때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동생분의 트위터에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얻었는데요. 조사하면서 범인에 대한 분노와 언니를 사랑하는 쌍둥이 동생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서 살짝 울컥했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